현재 호주에서 10조 원 규모의 호주 호위함 수주전이 거의 한일 간 2파전으로 굳어졌습니다. 호주 해군은 노후화된 함대를 대체하기 위한 C-30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대 11척의 새로운 범용 호위함을 인도하기 위해 115 호주 달러, 10조 원 내외의 규모의 딜을 하려 합니다. 이에 따라 호주 해군 당국은 한국과 일본에 각각 방문했고 양국의 조선 건조 능력에 대해 칭찬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미 일본은 상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함, 특수선 건조 생산 속도와 비용 등에서 한국이 월등히 앞서는 게 분명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호주에서 일본을 거론하는 것은 양국을 경쟁시켜야 더 낮은 비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호주 해군 참모총장인 마크 해먼드 중장이 한국 아닌 일본의 조선 역량을 칭찬한 것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번 방산 수출만큼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필사의 각오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옆나라 한국에서는 역대급 방산 수출을 이뤄내고 있고 방산 수출 4강이라는 목표로 순항하고 있는데 일본은 평화헌법을 비롯한 각종 국가의 제재로 수출이 발목을 잡혀오는 등 방산 자체가 뒤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이 강점이 있는 군함 건조를 계기로 타도 한국을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결국에는 한국의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미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전세계 1위 조선사를 내세우며 이번 호주 군함 딜을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유지 보수 장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MRO를 패키지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하나오션을 의식한 것으로 하나는 미 해군과 국내 최초로 MRO를 진행한 바 있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오션을 이겨내고 군함을 수주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오션은 아예 호주 방산협회와 함정사업에 대한 협력의 양해각서 MOU를 맺었습니다. 한화 방산업체들이 이미 호주에서 K9 자주포와 레드백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약하고 있는 데다가 하나오션은 이번 MOU를 통해서 호주 현지 업체를 건조에 참여시키면서 상생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이처럼 한일전은 물론이고 국내에서조차 경쟁을 펼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는 호주 10조 군함 사업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선 최근 들어 하나오션은 호주의 조성업체인 오스탈 인수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스탈은 호주에서 함정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을 한화에서 약 1조 원가량 들여 인수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사계에서는 그럴 만한 내용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화는 호주에 K9을 납품하기도 했고 레드백을 수주해 공장까지 지어주기로 하는 등 호주의 방산과 가장 밀접한 국내 방산 대기업이며 여기에는 미국도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호주의 오스탈에서 배를 건조하게 되면 현재 모자라는 함정을 확대 생산할 수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으로 세력을 뻗어나가려 하는 중국에 대해 경계할 수 있는 세력이 되는 것이죠. 특히 오커스를 구상하고 있는 호주와 미국에서는 해군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국가는 핵잠 건조를 합의했으며 태평양에 절대 중국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러한 호주의 요청에 대해 한국에서 싸늘한 반응이 나온다고 하며 미국과 호주는 한국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아야 하는 그런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우선 호주의 오스탈 조선을 1조 원이나 들여 인수하는 그러한 상황 자체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호주의 함정은 물론이고 미국의 함정이 호주에서 수리되고 관리될 수 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함정들은 수백 대 이상 관리와 보수가 지속적으로 필요해 한국과 일본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의 이유가 있으며 미국 내 존스법 등으로 쉽게 타협점을 미국 정부에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이브아이즈이자 오커스 멤버인 호주의 조선소에서 하면 좀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방공시설도 되어 있지 않으며 북한과 가까우니 호주의 조선소에서 일해준다면 더 좋다는 겁니다. 하나오션 측도 멀리 내다보는 입장에서 호주의 오스탈이 좋은 회사가 아님에도 인수하는 것은 이러한 미국 함정의 수요와 더불어 앞으로 미국과 호주 등의 납품할 선박 등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호주 내에서는 여전히 한화의 오스탈 인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호주 내의 강성 노조도 문제이며 여기에 결국에는 한화를 다소 농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한화가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오스탈을 비싸게 인수하는데도 거부한 상황인데 이는 좀 더 한화에 많은 금액을 받아내려는 심산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에서 호주의 조선소를 적극 인수하라고 권유한다는데 이 역시도 탐탁치 않은 면이 있는데 미국의 함정을 보수한다고 막상 주는 물량이 매우 적거나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아쉬운 것은 미국과 호주인데 굳이 프리미엄까지 줘야 하냐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그것도 호주 현지 노동자 채용, 오스탈 조선소의 유지 보수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므로 돈도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화는 오스탈 조선소 인수가 물거품되는 상황이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하나오션은 이와 관련하여 오스탈은 전례 없는 입장을 고수하며 하나와의 협의에 비협조적이었다라며 실사 이전에 500만 달러의 수수료를 선납하고 미국 또는 호주의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한화에 돌려주지 않겠다는 주장을 했다라면서 협상 중단을 통지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이 나온 호주에서 또다시 호주와 상생의 협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 나온 것이죠. 물론 이번에는 호주 해군이 직접 국가적으로 주도하는 일이지만 비슷한 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늘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며 납기도 철저하게 지키는 국가입니다만 주변국들은 이를 이용해서 한국을 빼먹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최근 호주의 흐름을 보고 있고 반전 카드를 제시하며 호주를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호주의 행태는 다소 신뢰할 수 없는 구석이 더욱더 많았다는 것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레드백을 비롯한 자원개발 문제에서 한국의 보인 모습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는 건데요. 최근 한화에서는 레드백 3조 원가량을 수주하며 방산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다소 무리한 수주였으며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전했는데 최근 호주가 레드백 사업을 적당히 하다가 멈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새로운 정황과 해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해서 한화 측은 뭔가 꺼림직함을 안게 된 상황인데요. 그럼 호주에서 레드백이 어떤 상황이고 이번에는 한국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겼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레드백 사태 이전에 한국은 호주와 히토류를 개발하기로 한 더보광산에서 최근 뒤로 밀렸는데요. 국내 현대 엔지니어링 등 대기업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호주 더보 지역의 광산에 수백억을 투자했고 이는 호주의 히토류 자원을 수입하고 시공하기 위한 사전 투자였다는 것입니다. 호주에서도 중국의 히토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국의 광산 개발에 적극적이었으며 한국에서도 산업은행 등이 지원하면서 호주 광산 시공,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대대적으로 투자했죠. 이 사업을 주관하는 호주 ASM은 1차에서는 투자를 많이 한 한국을 유력한 사업 파트너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언론 등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갑자기 개입해 호주가 자세를 바꿨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히토류 패권을 미국이 다시 가져가기 위해 전세계 히토류에 개입 중이며 영연방이자 미국의 오커스 파트너인 호주 지역에 6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제안했다는 겁니다. 결국 호주는 미국의 돈 공세에 한국과의 1차 협력은 온데간데 없이 미국으로 기울었으며 한국은 거액의 1차 투자 금액만 날리면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는 손해도 손해지만 당장의 히토류에 안정적인 공급처를 잃게 된 상황이며 레드백 공장을 지어 현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호주의 국방에 기여한 효과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황당한 점은 이를 다름 아닌 미국이 개입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미국이 한국을 겨냥해 뒤통수를 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최근 비슷한 일이 많았으며 이제 미국도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태이며 심지어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 보조금 취소설도 나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화합보다는 힘이 지배하고 각자 도생하는 국면으로 더 접어든 것이죠. 하지만 호주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재발등을 찍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슷한 과정을 호주에서는 레드백 사태에서 보여준 바 있으며 크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호주는 한국의 레드백을 10조 원가량 발주하기로 해놓고 3조 원으로 대폭 축소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만 진행될 물량인데 그 이후 추가가 없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사업이 되며 사실상 한국에서는 공장 지어주고 기술만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는 호주군이 한국의 장갑차 450대를 130대가량으로 축소한다는 구체적 수치가 포함됐고 K9 자주포의 경우에는 30문가량으로 축소돼 사실상 사업의 의미가 크게 약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핵심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전차 생산 프로세스 노하우가 현재 공개되기도 하며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자본만 수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 큰 손해가 예상되기도 하는 지점이죠. 그러나 호주는 K9 자주포마저 대거 미국의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주포보다 사거리가 길고 이번 우크라전에서 효과적인 활약을 했다는 평가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도 뒤지지 않는 천무 등의 다연장 로켓포가 하이마스보다 가성비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러한 정황에서 느껴지는 호주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 일부 채널에서는 이제 호주 방산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호주가 바지가랑이를 붙잡는다고 해도 그 진심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부분은 한국도 이제 될 만한 사업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을 가장 목말라하고 필요한 곳에 빠르게 투입해 효과적인 생성과 협력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매체 등에 따르면 한국의 K2 등은 유럽의 방산을 망하게 할 정도로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한국이 자국 일자리와 기술 유출 가능성만 있는 호주에 굳이 현재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앞서 논의된 히토류도 그렇고 호주는 번번이 다 할 것처럼 하고 심지어 투자도 받아놓은 상태에서 두 번이나 미국을 선택해버리면서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면서 신뢰에 금이 가게 된 상황이죠. 이는 한국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프랑스에게도 미국 개입에 의해서 50조 원 사업을 엎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면 애초에 한국의 기업들이 호주에 무슨 투자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거나 아니면 미국만 선택하는 그림이라면 말이죠. 최소한 처음부터 거부를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될 것처럼 투자금을 받아놓고 거부하는 건 더 심각하죠. 그러나 호주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추후 지상군 정비를 하기 위해서 2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한번 한국의 대기업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호주는 방산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상군이 필요 없다는 호주의 납기와 기일을 지켜가며 자원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호주는 미국 방산을 택한 이상 최소 15년 이상의 생산 타임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을 감당해야 합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 모든 곳에 방산 수요가 물려있고 호주는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물건이 안 온다고 시간을 잘 지키는 한국과 협력하자고 해봤자 때가 늦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세계 패권 싸움 가운데 중국이나 기타 세력이 들이닥치면 너무 늦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가들만이 하이마스보다 천물을 찾고 한국에 초대형 발주를 넣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호주는 프랑스에 이어 어찌 보면 한국에도 뒤통수를 연달아 방산으로 친 셈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핵잠 예산 일부만 한국에 할당하더라도 한국과 깊은 신뢰를 맺을 수 있으며 현지 고용과 일부 기술 이전도 해준다고 했지만 스스로 복을 걷어찼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